부장이 올라가자마자 박근식 PD가 상암에 나타났습니다. 그것도 사적인 거니까 못 오게 해. 인천 지역을 벗어나지 말게 했어. 정말 희한한 시대를 살았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민원연 얘기를 해보아요. 네네. 35주년이니까. 네. 우리 민원연은 언제 아셨어요? 민원연요? 언제 왔을까? 알기는 말지를 제가 항상 그 학생 때도 구독을 했기 때문에 네네. 뭐 말지를 통해서 알았죠. 그리고는 MBC 들어가신 다음에 민원연에 그렇죠. 세계일보를 제가 2년을 다녔는데 그때는 뭐 잘 그렇게 가깝게 생각을 못했던 게 그 특성도 있지만 그때가 워낙 바빴던 시기여서 온갖 사건 사고가 다 터졌던 때라서 못 터지면 한 달 두 달을 그냥 길바닥에서 있거나 지존파 했었죠. 성수대교 무너졌죠. 삼풍백화점 무너지죠. 하다 보니까 뭐 나가면 한두 달이에요. 조계종도 한 달 넘게 걸렸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뭘 그 당시엔 생각하고 말고 할 때가 아니어서 좀 MBC 들어와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때 우리 아까 뭐 2002년이에요? 아무튼 2004년. 선거 때 우리 모니터를 같이 했어요. 총선 모니터. 계속 선거 모니터를 같이 했었어요.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약간 우왕좌왕하면 약간 어떤 게 문제이다라는 개념을 참 잘 잡아줘가지고 분과원들이 참 좋아했었어요. 일단은 대학생 때는 그것도 좀 신기하거든. 지금 현재 MBC PD가 막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막 모니터해주고 그런 게. 저도 좋았던 것이 이제 그 백분 토론 이런 것들은 기니까 사실은 뉴스 한 꼭지는 이렇게 모니터하기 좀 편한데 백분 토론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기니까 좀 벅차잖아요. 저도 못 보고 지나갈 때 있는데 이 모니터를 하니까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우고 해서 꽤 유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 암흑식이었어요. 그죠? 네. 그 암흑식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. 뭐 별로 고난은 별로 없었고요.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월급 나오지 않으면 고난이고 월급 나오면 뭐 되는 건데 제가 좀 빨리 2011년 3월에 김재철 사장이 2010년에 부임했는데 1년은 좀 눈치 보다가 2011년 3월에 전격적으로 윤길용 국장을 임명하고 전임 국장을 이제 이주갑 국장을 교체했죠.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장악하면서 6명 PD를 한꺼번에 다 쫓아버렸어요. 그때 고두머리 최성호가 있었고 저도 이렇게 있었고 또 몇 명이 있었는데 사실 6명을 내쫓고 나니까 그 피수첩을 와해시키는 전략이었고요. 거기는 4대강이 컸다고 보여지고요. 제가 한번 가장 슬펐던 게 어디 있을 때 인천에 있을 때였다. 그 역대 그 연합회장을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수색역에서 먹기로 했거든요. 바로 회사 건너에.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우리 선배 중에 밥 사는 사람이 있어서 먹고 그 편성에도 뭘 회비할 게 있어서 1층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조금 불길한 야감이 들었어요. 사실은. 근데 뭐 사실 본사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인천이 제 지역구니까. 지역구. 그런데 1시 한 40분 됐는데 딱 탔는데 박 PD 여기 왔어. 누구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우리 경인지사의 보직 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그래서 인사하고 올라가서 편성해서 잠깐 그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 방송 예고 이런 것들 뭐라 이제 스팟 같은 걸 틀어야 되거든요. 협의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또 난리가 난 거예요. 부장이 올라가자마자 박근식 PD가 상암에 나타났습니다. 회의하기 전에 바로 보고를 했대요. 그래서 우리 경인 인천 총국장이 엄청 혼난 거예요. 너는 왜 위수관리 위수령을 안 지키고 얘가 서울에 오게 하느냐. 근데 사실은 그날은 제가 좋았던 게 미리 보고를 했어요. 오늘 밥 먹으러 간다고. 오늘 간다고 보고했었는데 그것도 사적인 거니까 못 오게 해. 인천 지역을 벗어나지 말게 했어. 저한테 이제 사정을 하더라 다음날. 귀향을 보냈구나. 네. 제발 웬만하면 인천에 그냥 있으라고. 서울에 가지 말고. 근데 본사도 못 가는 건데 제가 여기 서대문에 민원연이 있는 데서 항상 버스를 탔거든요. 1000번 일산 갈 때는. 근데 가면 항상 뭐냐면 상암 MBC가 보여요. 이렇게 수행에 지날 때는. 처음에 한 달간은 정말 미친 듯이 찍었어요. 네, 휴대폰으로 계속 찍었어요. 한 달간.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이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. 근데 처음에는 진짜 반갑고 서글프고 이 아래 버스 차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저기를 못 가다니. 내가
여의도 또 MBC 때는 내 버스로 계속 또 여의도 MBC 지나친 적 있거든요. 내가 저기를 못 들어가다니 입사하기 전에. 근데 내가 직원인데 저기를 못 가는구나 하는 좀 서글픔 그런 건 있었는데 뭐 계속 버스 타고 한 달 지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더 이상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. 그리고 이제 서대문으로 가지 말고 당산역으로 옮겨서 출근하자 이랬고 당산역으로 갔죠. 그때 우리 한번 네. 제가 박건식 PD한테 뭘 부탁하느라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지역을 벗어나면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도 허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때 그게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서글펐어. 그게 진짜 이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. 내가 그 부탁을 한 내가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. 박건식 PD님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이유 없이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 같은데 그게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. 무슨 지역을 위탈했다고. 아니 무슨 군인 저기가 아니고. 아니잖아. 저를 괴롭히면 네. 제가 감내하는데 저를 봐주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움직였죠. 그런 것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때 출범식 때 제가 토론자로 초청을 받아서 토론했어요. 박효종 심의위원님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방통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좀 약간 주책이 없으시네. 심의를 건드렸는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. 인사위원회에 가서 근무 시간에 갔다고. 그래서 PD연합 회장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근무 시간 이탈은 내가 또 면피를 받았어요. 또 그날 따라 내가 또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. 와서. 근데 미신고 활동 그걸로 해서 인사위원회 해부돼가지고 엄청 또 징계를 받았죠. 어쨌든 그렇게 정말 희한한 시대를 살았어요. 그죠?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도 안 기울여주신 관심을 이렇게 따뜻하게 관심 기울여주셔서. 참 아무튼간에 이제 민원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냥 자유롭게 민원연에 대한 얘기 본인이 그냥 민원연의 가치 뭐 민원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제 딸 지금은 처음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이제 대학 다니거든요. 네.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말했던 게 너 대학 들어가면 민원연에 가서 활동해라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. 좀 늙어야 돼요. 바로 안 해요.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애 좀 이렇게 살살 유도하려고 그 수능 기간 중에도 좀 촛불도 좀 데려가고 논술 보고 나면 끌고 가고 하거든요. 애가 좋아해요.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구호를 외치면 사람들이 따라하는데요. 신기해가지고 와 아빠 내 말이 먹히나 봐 이래가. 그래서 이게 좀 싹수가 있는데 해가지고 얘 대학 들어가면 민원연 보내야지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미디어 훈련도 하고 미디어로 세상을 보는 눈도 좀 가지게 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웬걸요. 내가 언제 그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. 내가 언제. 근데 그럴 만큼 딸한테 권유할 만큼 저는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민원연의 활동이 그래도 우리 사회를 정말 이 정도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. 미디어가 좀 정말 난무하고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봐야 될지 좀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. 자기가 보는 게 믿는 미디어가 됐던 시대고 그럴 때 이 언론이 좋은 언론이고 이 보도가 좋은 보도고 이걸 가려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.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갈증들이 크잖아요 사실은. 그것이 이제 기레기란 단어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매일 정말 조금만 무신경하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내 삶이 혼란스럽잖아요. 사실은 언론사에 종사하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. 네. 잠시만 정신을 잃으면 정말 이 보도에 헷가닥할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오보였고 나중에 보면 문제 있는 보도였고 또 그 맥락도 모르고 그래서 저같이 시사 프로를 한 입장에서도 이런데 드라마 예능 조금 더 하겠죠.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그 나침판 길잡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길잡이를 민원연이 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역할이 너무 버겁고 힘드시지만 그런 점에서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뭐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. 예,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 우!